안녕하세요. 저는 SAP의 CX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맡고 있는 이진원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에서 기업의 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챌린지들을 받고 있고 어떤 동인을 갖고 변화해야 되는지 국내 최대의 커머스 사이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사이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학습 변화의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소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슈머라이제이션 또는 소비화라는 현상은 지난 수년 동안 디지털화와 더불어 많은 산업의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화란 고객이 B2C 소비 환경에서 한 경험을 전혀 다른 이종의 산업에서도 기대치의 베이스라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비자로서 만족하고 있는 애플 제품의 UX를 기업 솔루션의 구매 의사결정자로서 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해당 솔루션의 UX의 평가를 애플의 수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을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코로나는 온라인 교육을 온리 옵션으로 만듦으로 온라인 교육이 부차적이었을 때 간과했던 요소들, 즉 강사와 수강자 간의 상호적인 교육 방식이라던가 인트라넷이 아닌 개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동영상 접속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좀 더 빠르게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만큼 교육의 컨텐츠도 빠르게 변화하고 생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제 등 필수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의 내용들이 1년 전에 만든 컨텐츠의 재활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강사와 학습자의 요구사항 및 역할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마치 우리가 동영상을 보더라도 짜투리 시간의 짧은 영상, 저희가 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짤을 보듯이 교육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학습 컨텐츠를 접근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화 현상에서 강사는 학습의 제공자라는 단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학습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험을 관리하고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큐레이터로서 그 역할이 전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학습자의 교육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화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 패러다임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컨텐츠 제작을 전혀 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가 소비되는 플랫폼인 유튜브입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는 짧고 간결한 5분에서 15분 정도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외에도 테드, 구글, 링크드인, 네이버 등 플랫폼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한 코스, 마이크로 컨텐츠, 마이크로 미디어, 마이크로 블로깅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에도 동의 적용이 되며 이러한 적용된 현상을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불립니다. 이 마이크로 러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집중력이 가장 높은 최적의 시간에 맞춰 교육을 만든다. 아까 말했던 5분에서 15분 사이에 교육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기기,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즉 학습자가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지만 학습자 간의 상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학습의 수용성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환경에서 정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러닝 조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몇 가지 포인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영업이나 서비스 인력은 원래 전통적인 교육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직군이었습니다. 영업이나 서비스 인력은 주로 외부에서 고객 접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회사의
PC에 접속을 해서 뭔가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런 어려움을 전반적인 직군에 확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은 일반형이 아닌 상호적이고 교육의 니즈는 현장의 필요로 근간을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사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형태를 취했었는데요. 이런 형태는 현재에는 그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유의미성에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의 대상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의 대상이 직원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체 기업의 생태 시스템에 있는 파트너사의 이네블먼트 관점에서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새로 우리가 런칭한 디지털 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라는 파트너에 대한 학습도 포함되어야 하며, 고객 관점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셀프 서비스 관점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교육 콘텐츠도 빠르게 생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과 괴리된 형태로서 교육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인재개발 조직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가 인정받기가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상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만들어야 되며, 이런 문화 또한 학습 솔루션, 이런 문화를 위한 학습 솔루션의 적용 관점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지속적인 교육 환경에 맞춘 솔루션의 특징을 저희가 4세대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세대의 러닝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과의 차이점을 보자면 크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관리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인사나 IT가 중앙적인 관리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배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4세대의 방식은 좀 더 현장에서 개별 조직의 니즈에 맞춰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축소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회사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접속하려고 하면 인트라넷 기반으로 폐쇄된 웹 서비스를 통해서만 접속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교육은 회사 밖에서 혹은 우리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파트너에게 혹은 우리 고객에게 확장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의 형태들을 포맷에 맞춰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 교육의 대상을 내부 직원으로 한정되었다고 하면은 그 대상을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파트너, 고객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반영된 것들이 제4세대 러닝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트머스는 이런 4세대의 러닝 솔루션의 특징들을 온전히 구현을 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리트머스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있는 많은 LMS 솔루션들은 인사 관리 체계에서 교육이라는 모듈로서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 형태로 개발이 된 솔루션이라고 하면, 리트머스는 재미있게도 아웃사이드 인 형태로 개발된 러닝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리트머스가 시작된 지점이 영업들의 성과 관리 체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과 관리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영업사원들에게 목표를 할당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한 축. 하나는 영업이 자기 목표에 따라서 활동을 했는데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영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네이블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두 번째 축이 리트머스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머스는 현장에 있는 영업이나 서비스 인력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교육에 몰입을 하고 수용성이 높아질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머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과 서비스들이 쉽게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화된 학습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론트엔드에 나와 있는 영업과 서비스 인력을 보다 보니 해당 라인에 있는 다른 직업, 다른 채용 형태들, 예를 들면 파트너사를 통해서 콜센터라던가 아니면 배송 인력이라던가 이런 우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네이블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러닝의 대상을 기업의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시작점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혹은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큰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중앙 집권에서 벗어난 솔루션 교육의 배포와 그리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사례인 국내 최고의 커머스 플랫폼인 A사 케이스를 가지고 이 A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 리트머스를 도입을 했고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들을 갖고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B2C 전자상거래 회사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소매뿐만 아니라 신선품이나 음식 배송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 기업의 가장 유명한 거는 촘촘한 배달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500만 개의 스큐를 당일 또는 이길 배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배송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하게 강화시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구매했던 오프라인 리테일 채널에서 온라인 리테일 채널로 구매 채널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채용 규모와 속도도 전례 없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는 이제 대면 교육을 통해서 신규로 온보딩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교육, 대면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 인력들이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로 퍼져 있고 이 인력들의 특징상 계속 이동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채용 규모가 점차 커진 만큼 이탈 인력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온보딩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회사의 생산성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니즈도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실행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리퀘어먼트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고객사가 하나의 큰 회사긴 하지만 그 개별 조직별로 교육 커리큘럼이나 운영에 대한 니즈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개별 LOB의 니즈에 맞춰서 유연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배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솔루션이 펀더멘탈하게 도입이 되긴 하지만 그 위에서 유연한 UX라던가 혹은 그 유연하게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직별로 다르게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런 니즈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 니즈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원 규모가 큰 만큼 일일이 교육들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계 HR 시스템과 연동해서 그 인력 시스템에 있는 직원들의 프로파일에 맞춰 가지고 교육들을 자동으로 어사인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리트머스와 구현을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고객사가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리퀘어먼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여러 시장에 있는 솔루션들과 비교를 통해서 리트머스가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저런 다양한 니즈들을 굉장히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도입해 주는 솔루션이 LMS가 시장에 솔루션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특히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트머스가 도입의 의사결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 도입 과정에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다중 채널에 퍼져 있는 다양한 직원들이 빠르게 온보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리트머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바일과 앱을 중심으로 교육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접속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이게 마치 유튜브와 같은 UX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쉽게 자신이 들어야 될 교육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육들의 수행 이력들을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심리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온보딩을 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LOB마다 도입에 대한 리퀘어먼트들이 굉장히 달랐는데 그 중에 콜센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략한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솔루션을 고 라이브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솔루션 도입을 하고 약 5일 만에 콜센터는 오픈을 한 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을 가지고 솔루션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리트머스의 밸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HR보다는 각각 에러빌마다 러닝 앤 디벨롭먼트 담당자들이 있고 이들이 각각 조직별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들은 IT 전문가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드민 관점에서 쉽게 과정들을 디자인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IT나 뭐 다른 코퍼레이트 HR의 도움 없이 가능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솔루션들을 코스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융사랑 분할 정도로의 시큐리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리트머스는 여러 데모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 다큐멘트 같은 것들 보여줬을 때 그런 엔터프라이즈급의 안정적인 보안 요소를 충족해줬기 때문에 도입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입니다.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동시에 수만 명이 접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동시에 수만 명이 접속했을 때 안정적으로 솔루션이 구현되는지를 봤었을 때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퍼포먼스 관점에서 다른 러닝 솔루션과 대비해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이 코퍼레이트 러닝 솔루션으로 플랫폼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 고객사 이제 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글로벌리 저희 리트머스를 쓰고 있는 고객은 한 7,000개 이상의 고객이 있고요. 하나의 고객에서 유저 수가 많은 경우에는 10만 명, 15만 명 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객사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과연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리트머스의 가장 큰 가점이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했었을 때 혹은 대규모의 사용자들이 동시 접속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7,000개의 고객들이지만 이 7,000개의 고객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의 규모는 저희가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거기에 또 파트너까지 고객까지 포함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데 이 2천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런 숫자가 는다고 해서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전혀 낮아지지는 않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연한 코스의 개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리트머스 내부에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도 하지만 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 컨텐츠에 대한 대략적인 스트럭처와 컨텐츠에 대한 내용만 있다고 하면은 제작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배포까지 포함하면 5분 내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리트머스를 통해서 배포된 코스가 한 1억 개 이상의 코스가 지금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배포하는 과정들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벤더 이밸류에이션 그리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G2라는 업체는 뭐 포레스터나 가트너와 같은 벤더 업체랑은 좀 다른 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X축, 마켓 프레전스는 해당 솔루션이 얼마만큼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솔루션적인 뎁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은 Y축은 실질적으로 그 솔루션을 쓰고 있는 고객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트머스 오리 모양의 저 로고가 가장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리트머스는 이런 마켓 프레젠스 관점에서 굉장히 리딩하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리트머스를 쓰고 있는 고객의 94%가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객 순 추천 지수라고 하죠. 해당 솔루션을 지인에게 추천해 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그 NPS 수치가 LMS 솔루션의 산업 평균은 한 22% 정도 되는데 저희 솔루션은 그거의 한 3배 가까이 상회하는 한 62%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00명 이상의 엔터프라이즈급 LMS 시장에서 확고한 리더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디바이스, 특히 모바일과 앱 중심으로 러닝 프로그램들을 빨리 배포할 수 있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쉽게 구현, 저희가 이제 아웃박스 펑셔널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실시간과 연동을 해서 강사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줌이나 웹엑스를 통해서 리트머스를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혹은 우리가 대고객 대상으로 셀프 서비스 역량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면 젠데스크를 통해서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 티켓이 발송이 되면은 물론 저희가 콜센터나 직원이 직접 대응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리트머스를 통해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저희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고객들한테 리스폰스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이런 에코시스템 확장 측면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옥타나 구글 같이 싱글 사인온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몇 번의 컨피규어를 통해 가지고 쉽게 싱글 사인온 기능들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특히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사인하는 것들이 수동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널리 쓰고 있는 HR 기관계 시스템, 석세스 팩터라든가 워크데이 등과 쉽게 인테그레이션해서 그 기관계 시스템에 있는 직원들의 프로파일에 맞춰 가지고 러닝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솔루션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솔루션의 장점을 설명드리자면은 마이클 러닝의 가장 강자다. 그리고 높은 ROI를 제공을 한다. 아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ROI가 대략 한 고객 평균 4배,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 대비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뭐 비용에 대한 것이 됐던 시간에 대한 것이 됐던 ROI가 한 4배 정도 달성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강좌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직원들, 특히 대고객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과 손익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그런 대고객 인력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당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저희가 고객사 저희 A라는 고객사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콰이먼트가 심플한 경우에는 5일도 안 걸리게 솔루션이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거의 불필요하고 만약 커스터마이징 니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주 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의 학습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랩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의 소비화 현상은 지금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학습의 소비화라는 것들이 교육의 니즈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인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클 러닝이라던가 유튜버와 같은 컨텐츠 그리고 상호 교환적인 러닝 활동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점에서 과거에는 중앙 집권화돼서 인사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배포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권한들을 LOB 라인별로 부서 및 조직 레벨로 떨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장의 필요에 맞는 컨텐츠들을 스스로 만들고 배포하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므로써 계속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의 러닝의 대상을 내부 직원으로 한정됐다라고 하면은 결국 기업의 러닝이라는 건 회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파트너 혹은 고객까지 포괄해서 우리가 러닝의 대상을 어떻게 기업의 수익과 매출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좀 확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세 번째 시사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재밌는 유튜브도 30분 이상 못 보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모바일 중심 동영상을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퍼스트 동영상 중심의 학습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에 동시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은 보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데이터 리키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이라는 것들이 동시에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축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네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비헤이비어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화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는 시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미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습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습이라는 것들이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장단점, 오프라인에서 줄 수 있는 장단점을 나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과거 오프라인으로 줬던 그런 강점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고 확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아까 줌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한 강사와 학생들 간의 교육을 진행을 한 것처럼 혹은 오프라인의 교육을 배송 교육을 오프라인 배송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처럼 이런 다양한 니즈들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앞으로의 기업,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미래의 기업의 학습 환경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분명히 고객사분들께서도 각각 회사에 맞춰가지고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라던가 방향성들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사항이 있으면 저희 SAP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아까 7,000개 이상의 고객 케이스들을 가지고 확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어드바이스도 드리고 로드맵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